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교사운동 온라인 교육성교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국제교육협력위원회 이래신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네, 박수 쳐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예, 차차 오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을, 여는 기도는 현승호 대표님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팀당 5분씩 사역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씩만 시간 지켜주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분씩 끝난 다음에는 소그룹실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두 번을 갖겠습니다. 각각 20분씩 응답 시간을 가질 테니까 두 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 선택하는 곳에 골고루 두 군데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미리 고민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교육협력위원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닫는 기도, 회의 기도는 정윤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는 기도 현승호 대표님이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승호 대표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며 함께 그 사역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이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서 주님 돕고 섬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귀한 나눔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분들의 헌신이 주님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다시 큰 나무를 열고 다시 또 열매 맺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역의 은혜가 반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5분씩 성교 보고를 할 텐데요. 저희가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8팀이면 벌써 5분씩 하면 40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40분 동안 계속 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해주시고 네, 5분 안에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딱 재서 칼같이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5분입니다. 5분을 시간을 지켜주시고. 첫 번째는 템 발표하겠는데요. 캠퍼스 아웃리치 팀 하시고 그다음에 TMTC 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템 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I'm trading my sorrows. I'm trading my shame. I'm laying them down for the joy of the Lord. I'm trading my sickness. It's gonna be my strength. Though the sorrow may last for the night, His joy comes with the morning. But I'm trading my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We say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Ay, ba, naka-timer na.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사선교회에서 캠퍼스 아웃리치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선교국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캠퍼스 아웃리치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캠퍼스 아웃리치란 저희 전국에 있는 교사선교회 캠퍼스 그 재학생들과 거기에 같이 교사 사역자들이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계시는 그 나라로 복음과 교사 소명을 전하러 떠나는 단기 선교입니다. 지금 현재 단기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필리핀과 태국 두 나라로 보내고요. 각각 8명, 6명 팀을 꾸려서 보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필리핀 팀의 영상입니다. 필리핀 팀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가서 선교사님이 현재 지금부터 계속 예전부터 양육을 하고 계시는 필리핀 템 지체들을 만나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그 원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는 주요 사역은 지금 캠퍼스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까비떼 주립대학교라고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하시는 그 캠퍼스에 들어가서 예비교사들을 만나고 그들한테 공동체도 전하고 교사 소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연결된 지체들이 원래 선교사님에게 양육받는 그 지체들에게 또 양육을 받기도 하고 이런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팀을 지속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선교회 아우니스 팀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네, 발표해 주시죠. TMTC.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사선교회 허미경이라고 합니다. TMTC는 10 미셔너리 트레이닝 코스로 교사선교회의 선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선교 헌신자들이 타문화를 경험하고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요. 현지에 가서 전도팀을 구성하고 전도하고 또 주변 학교에서 교육사역을 수업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비전을 나누고 실제로 선교사로 무장시키는 훈련입니다. 전문 선교단체인 GMP와 협력해서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또 실제 교육사역을 하며 복음과 비전을 나누는 훈련입니다. 지금 올 1월에 다녀온 훈련인데요. 국내 훈련을 수료한 교사, 또 이 지원자들이거든요. 지원자들이 국내 훈련을 수료한 교사와 또 이번 팀에는 중고등 자녀, 그분들의 자녀들이 같이 갔어요. 이게 엄청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특징이 되고, 그 훈련지에서. 그렇게 해서 총 10명이 갔고요. 국내 준비 일정은, 해외 훈련 일정이 이렇게 되지만 그 사이에, 그 전에, 전국의 교사들 팀이 모여서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8번을 하고 대면 모임 2회를 합니다. 1박 2일 합숙형으로 이렇게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수업안도 공유하고 모의 수업도 컨펌 받고 피드백 받아서 또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필리핀 현지의 우리 필템 선생님을 직접 줌에 초대해서 미리 언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필리핀의 공교육과 또 사립교육은 어떤지 미리 사전에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제 말씀을 가지고 미리 경건훈련 또 한 달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팀원과 일정과 그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주요 훈련 내용을 보면요. 팀 빌딩 및 사전 훈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팀원이 각자 이렇게 전국에 흩어진 팀원들이라서 안면은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팀원과 소통, 연합하는 이런 온오프라인 병행하면서 팀 빌딩을 해요. 사전 훈련하고 수업 연습을 계속 2-3달간 영어 수업 지도안을 외웁니다. 거의. 그리고 물품 주문부터 다 우리 자체 필드에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주사역이 우리가 교사기 때문에 현지 학교, 공립학교입니다. 그 필리핀 일로일로 시티의 현지 공립학교에 가서 미리 컨펌 받고 일정을 조율해서 교육사역을 이틀에서 3일 정도 교육을 합니다.
수업을 합니다. 오전에. 그래서 이렇게 주로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요번에는 4, 5, 6학년을 했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이렇게 A, B, C반 나누고 선생님들은 2인 1조가 되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복음, 팔찌 만들기, 한국어 캘리그라피, 태권도 수업, 그다음에 체육 활동을 이 친구들이 잘 안 해요. 필리핀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래서 주로 우리들이 수업을 짤 때도 그 예체능 위주로 수업을 짭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터 같은 우리 한국의 아이들도 스케터 잘 모르는 뉴 스포츠거든요. 그거 다 가져가서 소개하고 직접 놉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제 GMP, 우리는 전문 선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GMP 선교 센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강의해 주시고 연수해 주시고 실제 선교가 어떤지 그런 구체적인 또 아주 실감나는 얘기들을 해 주시고요. 1분 그리고 남았습니다. 문화 탐방도 합니다. 그다음에 현지 교회도 선교사님 모시는 섬기는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교인 가정 신방도 하고 마을 어린이 사역도 이렇게 주로 합니다. 요번에 좀 특별한 점은 현지 교사 세미나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소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 훈련 지속 과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캠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지역에 필리핀, 우간다, 몽골, 태국, 베트남, 알바니아에 교육 상교사를 파송해서 지원을 하고 재정적으로 기도하고 열방 별무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맞추느라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네, 쳐주시고. 네. 네, 영상도 있습니다만 영상은 우리 소그룹방에서 필요하시면 소개하겠습니다. 템 사역 2가지 했습니다. 캠퍼스 아웃리치하고 TMTC 훈련. 네. 유일하게 그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선교 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템에 들어가서 1번 방입니다. 소그룹 1번 방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시면 됩니다. 예, 소그룹 1번 방입니다. 제가 그래서 크게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제자들도 어떻게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지, 꿈과 미래학교에서 열심히 교사 연수, 아직 졸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데도 교사 연수를 했던 우리, 별무리 학교 출신의 김지우 학생, 대학생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가 지금, 네. 네, 혹시 화면 공유가 잘 됐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제가, 네,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에서 진행된 PBL 교육 사례를 발표할 김지우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에 앞서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현재 한동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국제지역학과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이카 KCOC 해외 봉사단원으로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현장에서 진행했던 PBL 프로젝트의 운영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점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코이카 단원 현장 사업의 일환으로 고엔도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NGO와 협업하여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학생들이 그냥 단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 탐구하고 만들고 나누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미술교사라는 이유로 더 이제 미술 수업을 하면서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잠재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짧게 경험한 캄보디아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중심 수업의 비중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런 전통적 강의식 수업도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뭔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협업하며 실제 문제를 경험해보는 수업 역시 더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의 실제 생활과 연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했고 그 방식으로 PBL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프로젝트의 주제는 위생이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직접 위생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을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풀어내어 동화책과 교육 자료를 만드는 PBL을 진행했습니다. 과정은 주제 탐색, 조사 기획, 동화책 제작, 그리고 실제 적용의 총 4단계로 또 이렇게 이어졌고요. 최종적인 결과물, 즉 동화책을 가지고는 저희 학교 아이들이 직접 현지 유치원과 인근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결과물이 제작이 됐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모여서 PBL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아이들이 직접 문제 설정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동화책으로서 풀어내면서 직접 학생들이 사파도 그리면서 이렇게 총 4권에 7학년 2권, 8학년 1권, 9학년 1권 이렇게 위생 동화책이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동화책만 만든 게 아니라 이 학습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뭐 미로찾기라던가 뭐 낱말 맞추기, 선긋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학생들이 기획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교사들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고 단지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을 뿐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한 것은 전부 저희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만든 동화책을 갖고 이렇게 또 학교에 있는 교구를 활용해서 위생교육을 현지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동화책을 전달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히 의미 있었던 점은 학생들이 단순한 학습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교육 자료를 만드는 제작자의 역할까지 경험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조사를 하고 직접 발표하고 표현하고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움이 교실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거를 아이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푸놈펜에서 진행된 현지 교상 대상 PBL 세미나로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PBL의 개념과 특징, 저희 학교의 위생교육 프로젝트 사례를 나누며 실제 수업 적용 가능성을 함께 현지 교사들과 고민했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통해 학생 프로젝트 경험이 교사 연수의 주제로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렇게 연수가 진행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제가 크게 배운 점은 이렇게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학생의 생각과 과정을 이끌어준 촉진자에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저는 학부생에 불과하고 현장 경험이 많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30초 남았습니다. 시도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잡아줄 때 더 풍성한 배움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정말 많은데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Q&A 세션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현지에 고착화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게 우리가 이 나머지 것들을 개발시킬 수 있지를 끝으로 해당 세미나와 PBL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질문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세션에서 모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희의 제자들도 선교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친 내용들이 그대로 선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방 2번에 들어가시면, 이 김지우 학생이 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또 스승인, 이상찬 교장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일어났는지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가겠습니다. 기윤실 미얀마의 만달라이에서 이 MK들을 위해 섬기고 오신 정윤석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윤석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기윤실의 꿈사람 배움터의 정윤석 교사입니다. 관련해서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윤 전문분과에 해당하는 꿈사람 배움터 정윤석 교사입니다. 2026년 1월 10일 토요일부터 19일 월요일까지 9박 10일간의 사역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꿈사람 배움터는 기훈실 겨울수련의 주제인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캠프에서 다시 시작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가져서 수련해서 나눠보자, 뭐 이런 의도로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대부분은 뭐 이제부터 다시 10년을 더 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의미를 좀 해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도 좀 맞고요. 네. 그리고 저희 꿈사람 배움터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그 항공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재밌게 얘기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꿈사람 배움터에 그 항공편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 아시아나 항공 타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을 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대한항공을 타려고 했는데, 동방항공을 타게 됐고요. 그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뭐 두 번째 했었던 동방항공을 타려고 했는데 타이항공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럼 타이항공 좋으니까 타이항공을 타보자라고 했는데 다시 또 동방항공을 타게 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러면 동방항공 다시 타보자라고 했는데 동방항공 타게 됐습니다. 네. 동방항공 타게 됐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터져서 만 2년 동안 저희가 그 웹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야기는 게더타운과 제비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이야기에서는 저희가 동방항공을 타려고 했었거든요. 동방항공을 타려고 했는데 남방항공으로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남방항공을 타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대에 저버리지 않으시고 미얀마 항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3명이 타이항공을 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몰랐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10기를 위한 연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망의 10번째 이번에 갔다 온 곳입니다. 저희가 과연 어느 항공사를 타게 됐을까요? 타이항공을 타려고 했었죠. 그런데 국기의 예고편과 같이 항공사를 3곳이나 타게 되었습니다. 남방항공, 미얀마항공, 3개의 항공사, 그리고 태국 숙박경유, 그리고 중국 숙박경유, 태국 공항 내 경유, 3가지 경로로 이동하는 심지어 출발지가 베트남인 가정도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스케줄로 다녀오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참고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분 잘 기억하시죠? 김영식 선생님입니다. 영식 선생님 저희 이번에 같이 갔었거든요. 오시는 길에 차가 퍼져가지고 못 가실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합류할 수 있었던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일도 있었고요. 저희 학부모 저희 도착해서 그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고 릴레이 시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의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라는 메시지를 1분 전하고자 남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부 힐링 캠프를 좀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육대회와 달란트 잔치 시간에는 또 전시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선생님들의 수업은 다 담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체육대회는 부모 아이들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달란트 잔치 때는 모두의 노력으로 받은 달란트를 함께 충동 구매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부터 뜻깊은 감사패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꿈사람 배움터 내년을 또 준비하려 합니다. 내년에는 1월 9일부터 17일까지이고요. 11번째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이상으로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아직 미얀마가 안정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러 항공편을 또 중간에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가신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소그룹실 3번 방에서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의 만달라이 얘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소그룹실 3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년에 걸쳐서 선교지에서 교사로 또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신 분들 얘기를 들을 텐데요. 캄보디아에 지난 1년간 다녀오신 안현민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소그룹실 4번, 1년 동안 다녀오신 분들 만드시려면 소그룹실 4번을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안현민 선생님. 네, 캄보디아 좋은 학교 사역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사인데요. 1년 동안 자율연수 휴직을 하고, 아들과 함께 그 캄보디아 좋은 학교에 가서, 담임교사로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현지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더 직접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류하면서, 좀 선교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 이 사진은 이 캄보디아 좋은 학교는, 프놈펜 좋은 학교는 온라인 위주의 학교예요. 온라인 교육인데, 2010년도에 유태종 교장서 이미 세워서 2020년도에는, 그 코로나 거치면서 완전 전면 온라인으로 가서 온라인 수업만 하는데, 그 프놈펜의 본부처럼 있어서 각 지역에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또 가정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두루 선교 국경 지역에서 진짜 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아이들을 살피는 그런 밀접한 역할을 해왔었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족처럼 모여서 캠프를 2박 3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공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대면을 통한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 소중한 그러한 그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그러한 캠프가 있어서 이 사진을 대문 사진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잠시만요. 프롬펜 좋은 학교의 한 학기를 볼 수 있는 네, 영상입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11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통 현지 학교를 다니다가 1분 남았습니다. 네, 현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왕따를 경험하거나 언어적인 차이, 그 문화적인 차이로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서적인 면에서, 좀 뭔가 우리가, 기독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 갖고 더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많았었고요. 지금 이 사진은 그때 가족 캠프 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그 공동체 놀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줬던 부분이고, 이 사진은 제가 꺼공에, 그 6학년 아이, 그 가정 방문했을 때, 그 꺼공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하준이 부모님인데,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또 선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꺼공이라는 섬이 아주 시골이어가지고 그 마을에 하준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좀 이러한 부분에서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오면서 느낀 게 저희 아들이, 연락처를 공유하자고 하니까, 너는 가면은 또 연락 안 할 거잖아. 그런 말을 했을 때, 아, 예, 많이 선교하고 가고, 그 다음에는 연락을 안 하니까, 아, 이 아이들이 그러한 것에서 오는 외로움, 단절,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상처가 그냥 또 스스로를 그냥, 닫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너는 연락을 안 할 거잖아.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좀, 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좀 관심 갖고 좀 이렇게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따가 소그룹에서 만나면 제가 이제 어떻게 떠나게 되고 어떻게 지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현민 선생님의 그 스토리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소그룹실 4번 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몽골 UBNK에서 1년 가까이 섬기고 오신 원대한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대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북 TCF 소속에 있는 원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2025년 2월부터 그다음에 작년 12월 29일 정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이 몽골 수도에 있는 울란바타르에 있는 MK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로 같이 갔는데요. 이제 큰 아이는 지금 6학년,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 이제 3학년인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첫째가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여서 갈 때 많이 울었습니다. 갈 때 많이 울었고 사실은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아픔이기도 한데 아직도 딸은 아빠 때문에 나의 소중한 1년을 잃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몽골에서 사실은 이제 자녀들에게도 MK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하면서 선교 현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좀 신앙을 아이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 아직은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면 이 아빠의 선택에 대해서 어, 이해하고 받아들일 날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MK 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들 또한 이제 같이 MK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생하는지를 저도 짧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그 오른쪽에 사진 보면 이제 딸이 지금 많이 슬퍼 보이죠? 네, 슬퍼 보이는 장면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몽골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고요. 여기 안에 계신 원미정 선생님이나 김재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몽골 UBMK 학교에 다녀오신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신데 교사 연수할 때 임명장이 저는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읽어드리면 2025학년도 UBMK 스쿨 중고등학교 과정 국어 교사로 임명합니다. 그 귀한 헌신과 봉사가 몽골 MK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임명장의 문구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어, 고생하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3월에 이제 웰컴데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고3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마주해주는 그런 따뜻한 시간도 보냈고, 이제 몽골이 이제 사막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국어를 맡았었는데, 이제 그 수도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이제 나무 심기를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후 환경, 기후 위기 교육을 이제 정말 몸소 했던 뜻깊은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고, 학교에서 이제 제가 기부 마라톤에서 10km를 1km당 얼마씩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현지 교회랑 같이 연결하는 그런 것도 네, 했었던 1분 것 같습니다.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처럼 보이는 이 분이 이제 현지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코이카 단원으로 2년 정도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몽골어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통역하는 활동들도 조금 같이 연달아서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대학생 선교단체 이제 몽골 FCS 이제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IBF인데 같이 또 간사님들이랑 같이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교회 네 이런 것도 했고요. 네. 한국어 수업도 이제 제 전공과 연관된 것들도 하고 또 아내가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서 이제 좀 같이 성악 한인 대사관이랑 같이 해서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선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 그 사실에 감사하고 함께 후원에 참여해 주신 특별히 TCF 존경하고 사랑하는 TCF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스토리를 소그룹실 4번 방에서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귀하게 섭외를 했는데 여러분 이름도 생소하신 분 계실 텐데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국제유도봉사단에서 열심히 섬기고 오신 임진묵 선생님 귀하게 모셨습니다. 임진묵 선생님, 네, 마지막입니다. 네, 발표해 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아직 저는- 안 됐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보이세요? 공유돼 있어요. 네, 네, 저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드림티처스와 행복교육 실천운동에 속해 있고요. 또 위드라는 NGO 단체 대전 세종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에 다녀온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고 아시는 거는 어린 왕자와 바오밤 나무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회는 오병이어 선교회라고, 식품 영양 전문 선교회입니다. 또 40년이 올해로 됐는데, 오병이어 선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니 또 NGO 단체로서의 옷이 필요해서 위드라는 NGO 단체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병이어 선교회 또 위드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제가 2019년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20년도에는 인턴 선교사로 아내와 같이 나갔었고 또 지금 좋은 교사 월간 좋은 교사 짝수달에 선교 관련해서 글을 기고하고 있고 지금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달마다 기도회라고 해서 줌으로 매월 온라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국제유대 봉사단 이렇게 단장으로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녀온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 주제로 마다가스카르 그 수도인 안타나나리보 그리고 뚫레아라는 지금 남부 지방에 저희가 지금 기독 사립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를 이렇게 뚫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예배 캠프를 하고 올해 1월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단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갔다 왔고요. 이 중에서는 영양교사 선생님 그리고 음악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녀왔고요. 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에티오피아 13시간 타고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영양 전문 선교회다 보니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환대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가서도 잘 먹고 저희 선교회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주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화요일날 뚫레아로 떠나서
네, 초등학교 교실을 그 태풍으로 날아간 교실 지붕을 고쳐주고 준공식을 하고 네, 이렇게 환영도 받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초등학교 어린이 캠프를 근처에 있는 네, 교회에서 진행했고요. 네, 캠프에는 300명의 친구들이 네,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렇게 준비된 네, 연주도 하고 저희가 그 천지창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람개비 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예, 좋아하는 네,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바오밥 나무 군락지가 있어서 바오밥 나무나 또 자연 경관도 이렇게 누렸고요.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사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에 보면 오병이어 선교회 활동을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무지개를 좀 보여주시면 이 학교와 관련해서 세우시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겠다 했는데 네, 이렇게 무지개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비나센터라고 그래서 네, 그 빈민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되어 있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 캠프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길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고요. 또 저희가 하나 센터가 더 안타나나리보 대학교 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나니아 센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 리더 캠프로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살아났고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이렇게 기뻐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음악 선생님이 준비한 악보집과 또 기타 관련된 용품을 주니까 이 친구가 의대생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서 이 친구들이 사실 하루에 한 끼 먹고 사실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 관련해서 알려주니까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후원한 이런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찬양 사역자가 돼서 찬양도 듣고요. 리더 캠프 가운데 또 저희가 끝나고 나서는 여원숭이도 보고 또 청년 리더들 기숙사 가서 가정 방문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마다가스카르 네, 순교자 교회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현지 마을 방문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면서 위로하는 시간 가졌고요.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러닝 좋아해서 형성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러닝도 하고 또 기쁘게 한인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공항에 돌아오니 이렇게 됐고요. 올해 8월에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 세종 꿈의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이나 장년들과 함께 부흥이란 주제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다시 한번 국제이대학 봉사단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그룹실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하도록 할당을 해놨습니다. 네, 소그룹실 1번은 템에 관련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소그룹실 1번은 템입니다. 네, 템의 캠퍼스 아웃리치, 그리고 TMTC 훈련, 그리고 소그룹실 2번은 우리 김지우 학생, 제자들을 선교에 나서다. 그 다음 소그룹실 3번은 MK 파트입니다. 기윤실 TCF에 다녀온 내용. 그 다음에 소그룹실 네 번째는 우리 단기 교육 선교 다녀오신 안현민, 원대한, 임진묵 선생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하시고요. 각 방에 국교협 위원님들은 녹화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소그룹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이 8시 바로 6분이 지났는데 20분에서 26분까지는 돌아오시면 다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그룹실로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캠퍼스 아웃리치는 그러면 가서 주로 하는 일이 뭔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서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가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소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태국과 필리핀은 살짝 다른데요. 필리핀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가서 지금 저희 선교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필리핀
필리핀 템이라고 이름하는 필리핀에 있는 교사들을 양육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지체들 안에 그 공동체 소명, 교사 소명을 더 잘 세우고 그들이 교사 선교사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그런 교사 소명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걸 이제 매년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우니스 팀이 방문하는 그 시기에 함께 이제 한국에 있는 교사 선교 회원들과 필리핀 회원들이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 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이 지금 개척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까비떼 주립대학교에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캠퍼스들을 가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공동체를, 관심자들을 찾고 또 공동체를 강방을 돌면서 관심자들에게 공동체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만난 지체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 선교사님이 양육하는 그 지체들하고 또 양육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학생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필리핀 현지 교사한테 필리핀 대학생들이 양육을 받는 거죠. 일반 대학생들이 아니면은 사범대 대학생들이요. 이제 교사가 그 필리핀 현지 교사들한테 이제 교사가 될 대학생들이 양육을 받도록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 아웃리치 초기에는 저희가 선봉에 나서고 필리핀 지체들이 돕는 역할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현지 선생님들이 하는 일에 저희가 좀 서포트를 하는 식으로 좀 더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그 현지 교사와의 컨퍼런스 처음 시도했었다고 하셨었고, 그게 네. 참 의미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 부분 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의미가 음.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TMTC 해외 선교 훈련 팀에서 처음 시도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해외 선교팀 갈 때는 주로 이제 학교 사역, 그다음에 그 강변 전도, 뭐 문화 사역, 뭐 이렇게 현지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시는 팀원 중에 한 분이 IT 쪽으로,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템에서 수련회에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그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적극적인 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필리핀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게 굉장히 그 도구가 좋으니까 그걸 전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그 학교를 계속적으로 갔는데 같은 학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현지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선생님들은 그냥 뒤에 앉아서 보시고 우리는 사역하고 또 다른 훈련 받고 막 이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따로 빼서 오후에 수업 없는 오후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뭐 인터넷이 좀 안 돼가지고 뭐 아주 전하고 싶은 걸 다 전화 드리지는 못했지만 끊기고 막 이래서 근데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또 전수 받으셔가지고 거기 공립학교가 이제 좀 작은데 PC랑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개인 PC를 갖고 있으세요. 그 교실마다 컨디션이 다 달라요. 신기하게. 교실마다 이제 뭐 조금 주인급 되는 교실은 좀 좋고 그 PC나 이런 것들이 그 자기 노트북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그 학교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은 줄도 몰랐어요. 근데 뭐 거의 20명 가까이 교감쌤이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었고 또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 타이밍에 다른 이제 6학년 아이들 데리고 방과 후 체육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담당 선생님이랑 한 3분이 같이 도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소통이 또 이렇게 서로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사들이니까 그게 좀 뜻깊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소통도 되고 그래서 좀 나름
시도하는 파트였는데 좋은 성과였다라고 저희들은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쌤, 이렇게 이거 여쭤보신 거 맞으세요? 필리핀 팀에 여쭤보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맞아요? 뭐, 아무튼 그, 현지 교사들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거 좀 네. 궁금했어요. 아웃리치에 여쭤보신 거야? 아니요, 뭐, 아니죠. 저에게, 네,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다. 아, 결국 그, 갔을 때, 기독교사와 그 현지 교사 사이에서의 교류가 상호적이어야 이게 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누군가가 네네. 누구에게 어떤 수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고 네, 서로가 교류하는 맞습니다. 방식이 되었을 때 이게 저는 아까 그 템에서 하고 있다는 그 TMTC였나요? 그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 교육 선교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것도 네, 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응사운동 단체 중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교사를 선교사로 양성하는 체계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널리 네, 좀 알려졌으면 맞아요.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질문 네, 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템 회원으로서 엄청, 저희들은 교사 선교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어디를 우리가 파송을 해도 그런 훈련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수혜를 받은 거고요. 국내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국내 이제 이 해외 훈련 가는 사람은 국내 훈련을 통과해야지 수료해야 국외도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들 현직 교사들이기 때문에 뭐 시간을 쪼개서 줌으로 계속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자기의 이제 선교 비전 프로젝트도 발표를 합니다. 제 구체적인 선교 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선교사로서 이렇게 단기든 장기든 비전이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국내가. 그래서 국내를 이제 전반기에 보통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료자 중에서 이제 나는 해외도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또 그런 분들을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건 국내 수료를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준비 기간을 가져요. 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줌으로 소통하면서 그 현지 상황도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일정도 맞추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준비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컨펌을 받아서 우리 해외 선교국에서 또 김진실 간사님이나 선교팀장이나 훈련팀장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코치하면서 워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피드백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해외 훈련장에 가면 그 IMTC가 왜 저희들이 일로일로시티 그 IMTC로 가냐면 그 GMP의 그 아시아 선교사들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센터가 일로일로시티에 있어요. 그게 IMTC거든요. 국제선교훈련원. 아시아로만 파견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센터장님이, 훈련장님이 계시고, 그게 숙식이 다 돼요. 그리고 학교도 그 가까이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적의 이제 좀 조건을 가지고 선교사로 강의도 들으면서 또 이렇게 그 공립학교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그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이 기독교를 녹여서 좀 자꾸 전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훈련센터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유대 관계가 좋고 그 마을에 거의 뭐 이렇게 잘 유지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상도 받았어요. 우리 팀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가서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서로 이렇게 돕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선교사님이 상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거의 일석삼조 그 현지 선교 센터에 가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사님의 직접적인 선교에 관련된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인 선교사님, 안 선교사님, 박가 선교사님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협력하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선교 강의를 또 해주셔요. 오후에는 거의 선교 강의, 오전에는 학교 사역, 그리고 또 전도 훈련을 그 선교사님 직접 만드신 그날에 맞는 전도지 가지고 훈련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또 비전이 생기고 또 가고 싶고 좀 그래서 매년 뭐 8명에서 10명 뭐 이렇게 보통 TMTC 해외 선교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일단 템이 되어야 되네요. 아직, 그죠? 대상이 일단 템인 대상이 거네요. 근데 대상이 이제 템 회원인데 우리가 보니까 자녀들은 템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도 갑니다. 그 국내 수료를 한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또 현지 교회도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접촉점이 돼가지고 더 활발하게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나누고 소통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데 되게 좋았거든요. 중고등학생은 또 다 워낙 뭐 한류니까 우리가 가면 무슨 배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인을 다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니까 훨씬 더 교제가 좋더라고요. 우리 수업하거나 전도하거나 현지 교회 이렇게 신방할 때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좋고 아이들도 갔다 와서 소감문을 우리가 다 쓰고 평가회를 다 하거든요. 사후 평가를.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그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중학생 이렇게 가기가 힘든 친구들이 가가지고 소감문을 썼는데 저는 그거에 감동받았잖아요. 새로운 모습을 받고 선교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좀 생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교사선교회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그 GMP라는 해외 선교 전문 단체랑 협약을 맺고 하고 있는 거서 MOU를 맺고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만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 훈련도 국외 훈련도 거기에서 GMP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수료증이 국내 훈련을 할 때도 수료증 밑에 보면은 교사선교회 GMP 이렇게 두 단체 대표님들의 이름이 나오고 국외 훈련을 할 때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TMDC를 공개한 이유는 다른 단체 분들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를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희 안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저희 교사선교회 안에서도 모든 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사선교회 내에 있는 어떤 훈련 과정들을 수료하신 분들만 또 이걸 하실 수 있어서 다른 단체 분들에게 공개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랬는데 아까 이제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교 훈련이 있는 교사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분들도 좀 수혜를 같이 입고 또 교육선교의 같은 방향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국내 훈련부터 좀 열면 어떨까 이런 회의를 내부 안에서는 일단 한 상태고 GMP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교사선교의 수료증이 아니라 GMP 수료증을 주는 방향으로 국내 훈련과 국외 훈련을 좀 열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이제 좋은교사 국교협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올해 GMP랑도 이야기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국내 훈련부터는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성경 선생님 대학생 교대생들과 함께 다녀오신 거죠? 네. 다녀온 예비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좀 다녀온 후에 반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기독교사로서의 소명이나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지 그 후에 이야기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다녀온 예비교사 선생님들은 다녀온 이후에 교사 선교사로서의 이런 소명이나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되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갔다 온 이후에 그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캠퍼스의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이어가면서 이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 교사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그거를
거기서 받아온 그 은혜와 그 인사이트로 우리 그 원래 있는 공동체에 그것들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서로 네, 더 핵심 리더로 핵심 리더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한 번씩 다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아까 다 얘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발표에서 조금 PBL을 어떻게 진행했고 교사 세미나를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를 쭉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이 PBL뿐만 아니라 이 1년 동안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활동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느낀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더 많이 배우고 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저에게 있어서 선생님들은 늘 많은 걸 아시고 정말 그야말로 어른이신 분들 그 자체였는데 막상 제가 그 교사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사의 배경 지식과 관찰력 그리고 얼마나 깊이 고민했고 준비했는지가 이 학생의 경험의 깊이를 좌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선생님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그 막중한 책임감과 그 배움이 요구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좀 실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알았어요. 이번에 PBL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 중 하나가 저 이제 현지 교감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조용히 오시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동화책 만드는 활동 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실패할 줄 알았다. 잘 안 될 줄 알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실패할 줄 아셨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의 내용을 조사해서 글을 쓰고 이 책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애들이 해나가는 걸 보니까 어쩌면 학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던 게 우리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희 교감쌤이 하셨다고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돌아볼 수 있었고 이제 조금 다섯 번째는 이제 뻔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적절한 질문과 기회를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4번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발표에서 조금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학창 시절의 경험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전 캄보디아에서 1년 있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이들과 PBL을 할 때 저희가 관찰한 문제점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위생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또 아이들이 위생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현저히 적다라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발견해서 동화책을 만들게 된 건데 사실 제가 별무리 중학교 2학년 때 동화책을 만들어 본 프로젝트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금산군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좀 그런 문화적인 충돌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조금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쉬운 동화책을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저희 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1, 2, 3학년이었으니까 제가 이 아이들 나이 때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걸 해보면 어때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제가 해본 적이 있으니까 자신이 아무래도 있어서 그래 얘들아 나도 이거 비슷한 거 해봤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격려가 가능했고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전 공감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에게 방향을 이끌어주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화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호기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창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게 그냥 단순히 그 시절에 좋은 걸 경험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성장하고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때 그렇게까지 영향이 미쳐지는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많이 저는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네, 조금 발표해서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상 다루지 못했었고, 네, 혹시나 또 이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서, 네, 학생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조금 놀랍기도 했었고요. 네, 저도 이제 만약에 MK 선교를 하면 이제 그 현지 사정들을 이제 살피고 이렇게 어떤 게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참신함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배워왔던 그런 교육적인 이제 관점, 해법?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좀 과감하게 좀 적용해봤던 점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건 그 그림책을 만드는데 사실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셨고, 거기 또 인쇄 기술이 사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동화책 자체를 제작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주차로 따지면 동화책 제작만은 한 3, 4주가 걸렸고 3주 반 정도가 소요가 됐던 것 같고, 이제 그 동화책을 제작하기 이전의 PBL 활동으로서 저희가 문제나무를 그리고 문제를 찾고 정의하는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해당 PBL 과정은 7주 내지 8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몇 주 차에 걸쳐서 이 해당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걸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냥 그 타임테이블을 이제 이행하면 됐기에 그 주차별 계획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었고, 이제 인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의 인쇄 품질이 막 안 좋다라기보다는 한국과 다른 점을 비교했을 때는, 이게 좀 비싸요. 일단 인쇄하는 비용도 좀 비싸고 품질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원하는 그런 인쇄 옵션이나 그런 걸 선택하면 되는 건데, 저희는 아무래도 그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하던 그런 사이즈 혹은 종이 재질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딱딱 맞추는 그 작업이 조금 번거로웠을 뿐, 뭔가 인쇄적인 퀄리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미흡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인쇄를 하는 그런 모든 비용도 이제 코이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저희 학교에서 재정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전부 코이카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가는 거여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럼 코이카랑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거죠? 제가 애초에 그 꿈과 미래학교에 1년 동안 미술교사로 갔던 게 그 코이카 KCOC 이제 코이카에 있는 산하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제 NGO 봉사단을 매년 모집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꿈과 미래학교의 미술교사로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이 돼서 가게 된 거여서, 코이카에서는 매년 봉사단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조금 이제 자유롭게 조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사업 계획서도 받고, 그 사업 계획서 중에 일부를 이제 선발해서 이제 몇천 달러 이상의 이제 자금을 지원비로 이제 지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으로 PBL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고, 네. 네. 네,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고등학생 때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기르셨는지, 지도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네. 홍출어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를 가르쳤는데 네. 5, 10을 막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라울 뿐인데,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는 우리 좋은교사 운동연합 국교협에서 3년 동안 컨설팅을 진행했었어요. 학교 설립 이전부터. 네네. 어떤 학교를 지을지, 또 선생님들은 어떤 형태의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3년 동안 도와드려서 학교의 어떤 모양을 같이 잡았죠. 그 선생님들이 먼저 모집이 돼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학교였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컸고, 또 그 전에 한번 지우랑도 거기 우리 학생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진행했던 이유는 캄보디아는 진짜 아픈 역사도 많고 여러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데 유일하게 그 나라의 그 어떤 희망 사다리 뭔가 우리로 따지면 계층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교육.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바꿀 씨앗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학교가 설립됐고 그것들을 뭐 지우도 그렇지만 여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보고 그런 소망을 갖고 어떤 아이는 코이카 담론으로 어떤 아이는 그냥 개인 자격으로 또 저희 학교 선생님은 또 잠시 교사로 이렇게 가시는데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였어요. 네, 감사하고요. 그럼 김지우 선생님은 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까 한동대 어디과라고 하신지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1전공은 국제지역이고 2전공은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앞으로,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아이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우야 우리 소회의실 나가서 일단 녹화를 네. 사실 아까 사역보고 할 때에 대부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10번째로 가게 되면서 현지에서는 많은 환대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던 것이 선생님들한테도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순서상에서 슬라이드에 그 만달라이라고 이제는 나오긴 했었는데, 만달라이 지역은 지금 현재 그 내전이 좀 심한 지역이라서 만달라이 지역으로 가진 못했었고요. 그 남부 쪽에 있는 양곤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년째 양곤 만달레이에서 7년, 그리고 만달레이에서 4년, 5년, 그리고 2년간은 뭐 온라인상으로 했었고요. 나머지 3년은 양곤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1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다음 사역지가 어디가 될지는 또 현지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 학부모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각지에서 오는 아이들끼리 이제 커넥션이 만들어져서 이제 많은 교류가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은 뭐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연락이 오가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요청한 것은 선교사들도 서로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현지의 그 선교사님들도 과거 청년의 시절 때는 너무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현지에 가게 되니까 약간의 경쟁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그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벽이 되는 것이 선교사로 왔는데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저희 선생님들에게 일단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나눔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역할은 학부모 그 프로그램이라 힐링 캠프라 하긴 했지만 이제 학부모님들 그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주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삶도 나눠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의 어떤 MK들 교육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되게 유쾌하세요, 다들. 그래서 자리만 마련해 드리면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학부모 교육 파트를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문성을 가지신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서 선생님은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시고, 이후로도 이제 사역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년째 계속 가시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처음 가시는 분이 계신지, 팀워크 어떻게 맞춰가시는지 이야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년째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절반 정도의 선생님들은 처음 가신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3년 또는 4년, 2년, 이렇게 연속으로 오시거나, 또는 2년 정도 오시다가 또 다음 해에 또 오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서로 이제 섞여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여러 번 오시는 선생님들보다는 이제 한 지역에 이제 지속적으로 오는 그 팀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쨌든 미얀마가 저희 입장에서는 잘 공개되지 않은, 인도체나 반도는 잘 공개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내전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들이 두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저도 이제 미흡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내전, 그러니까 군부의 독재가 다시 시작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안에 있는 미얀마인들은 이 내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피로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군이라고 하게 되는 이제 민주화 운동 쪽의 그 군인은, 게릴라전으로 지금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는 미얀마의 이제 중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가지로는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국민들의 안전을 이제 본인들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던 만달레이 같은 경우는 중부의 중부 쪽에 있는 지역이라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좀 위험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었고,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저희들과의 어떤 관계와 그리고 팀 사역의 장기적인 안목을 좀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역지를 만달레이에서 양곤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셨는데 그 이유가 양곤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의 뉴욕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수도 지역이라서 정규군과 반군 전부 다 그 양곤이라는 지역은 이제 건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국민들은 어쩌면 이제 중북부에 있는 미얀마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위협이 없다 보니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편으로 좀 안타깝게 좀 보였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보이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나와 있고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양곤이라는 지역은 좀 안전하게 있어서, 사역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외교부의 이제 여행 금지라는 그 부분에서, 좀 주저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지에서는 양고는 되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말을 믿고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MK들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명 정도? MK들은 저희들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60명 이상이 모이긴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양곤에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오지 쪽에는 또 아이들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100명은 되진 않지만 한 90명 정도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캠프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CK의 그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카운트해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 현지에 본부처럼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뭐 이게 그 책 교재를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 아이 상황에 살피기 위해서 또 가정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되게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온라인이지만 그 현지에서 똑같이 선교사님들과 동행하고 우리 아이들을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프롬펜에는 국제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프롬펜에 오고 국제학교에 보내는 선교사님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하지만 이 프롬펜 좋은 학교에 오는 이 아이들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 국경 지역이라든지 이 국제학교에 접근할 수 없는 그다음에 이제 선교를 막 나와서 좀 자리 잡지 못한 정말 이 막연한 분들의 그러한 이 MK들이 정말 그 마중무 역할처럼 그렇게 그 공급받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네, 좋은 얘기 나누고 오셨죠? 네, 궁금하신 게 많이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더 궁금한 게 많아지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활동을 하신 분들의 경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앞으로 계실 텐데요. 예, 이번 기회에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국제교육협력위원회를 잠깐 소개를 하고요.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제교육협력위원회는 2015년에 교육선교 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13개 그 선교단체의 연합체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저희 조용교사 운동이. 근데 그 중에서 한 5개 단체가 이때 참여를 했고요. 이때 홍세기 선교사님도 오셨었습니다. 송영 선생님도 오시고. 예, 그래서 그 모임이 시작돼서 2016년에 국제교육협력위원회가 조은교사 내에 설치가 됐고요. 올해가 벌써 10년 차가 돼가네요. 그리고 2016년에 제1회 교사선교대회를 대전 제일교회에서 한 200여 명 모인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온오프라인 교사 선교 대회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네. 그리고 각 단체별로 교육 선교 담당자 중심으로 국제교육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국제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희 팀과 상의해서 얼마든지 위원으로 받아드립니다. 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이제 세 분야인데요. 제외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MK 사역, TCK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인,
현지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사람, 아프리카의 케냐면 케냐 사람, 이런 현지인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나 학교 컨설팅 등을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국제교육발전협력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목표, 최근에 ESG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강의를 들었는데, 앞으로 SDG 차원에서의, 이 여러 가지 교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교육선교의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교육협력위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온라인 교육선교 컨퍼런스가 왔고요. 마지막 폐회 기도를 최순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순영 선생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 우리 교훈교사 선생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MK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능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제정세가 많이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또 MK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국교육 컨퍼런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여름 사역 또 내년 겨울 사역 기도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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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온라인. 사진 안 찍고 사진. 예, 사진 찍어야죠. 네, 네. 사진 기념 촬영하고 온라인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화면 안 켜신 분들 화면 켜주시고, 네, 찍겠습니다. 네, 이종호 선생님 아이 보다가 참가하셨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한 번 찍겠습니다. 한 번 더 V 하시고, 하나, 둘, 잠깐만요.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V 하시고, 하나, 둘, 셋. 네, 하트도 한 번 할까요? 하트도 한 번 하고. 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궁금하신 거 더 많아지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조만간에 만나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온라인 교육선교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독교사 대회 때 만나겠습니다. 네, 기독교사 대회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야 고마워. 고마워요.